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이것은요 집값이 비싼 부자들만 낸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저도 사실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자 중에 말입니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말입니다. 그 중에 연봉이 5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나름 저소득층이죠. 저소득층이 내는 종부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52.2%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소득층도 말입니다. 적게 벌잖아요. 저소득층. 저소득층도 종부세 내는 사람, 그것도 1세대 1가구가 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실제 말입니다. 실제 1세대 1주택자가 종부세 내는 사람들 23만 90명이에요. 그중에 말입니다, 5천만 원 이하 저소득층의 비율이 52.2%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2만 60명이 됩니다. 12만 60명. 그러니까 12만 60명은 1세대 1주택인데 연봉 5천만 원 이하라는 거예요. 여기 좀 더 나아갈까요? 좀 더 나아가면 여러분 더 놀라실 거예요. 좀 더 나아가면. 이게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 소득 2천만 원 이하는 얼마냐? 이것도 여러분 전체 1세대 1주택 23만 90명 중에 이게 31.8%나 됩니다. 31.8%. 저는 충격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충격적이라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볼게요. 이거를 보시면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최저임금 버는데 종부세, 여러분 연봉이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이걸 한번 보세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21.8%가 종부세를 냅니다.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는 10%에 해당되고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은 7.6%,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6.6%, 그리고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도 6.2%가 됩니다. 이거를 다 합치니까 5천만 원 이하가 52.2%가 지금 종합부동산세, 부자세라고 이야기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낸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보면 여러분 종부세는요 부자세가 아니라 국민세가 돼버렸어요. 국민세가. 많이 번다는 사람은 5천만 원 이상 번 사람이 47.8%밖에 안 됩니다. 사실 말입니다. 소득 구간별로 봤을 때 이게 많이 버는 사람이 집은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들은 적게 내야 되는 게 일반적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실이 아니잖아요. 현실이 아니잖아요. 이런데도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요 꿈쩍하지 않습니다. 부자 세금은 절대 감세 안 된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논리인데 참 한심하기 거지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낸 개정안입니다. 이게 기본 공제 금액을 6억에서 9억까지로 올리자. 이거 대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밝힌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안 해주는 거예요.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본 공제액을 11억에서 12억으로 올리자.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 앞에서 말한 거 다르고 뒤에서 행동하는 거 다르고 앞과 뒤가 다른 사람들이네요. 원래 운동권이 그렇습니다. 운동권이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급하면 그냥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했다가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나 몰라라 하는 게 이들 아닌가 싶어요. 아니 대선 후보 때는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지금 뭐 그걸 다 파기하는 걸 보면 답답하죠. 게다가 종부세 줄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게 개정을 해서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예, 단일 세율로 만들자. 지금 그렇게 단일 세율로 만드는 거예요. 3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0.5% 단일 세율로 만들자. 3억에서 6억은 0.7%. 예, 그리고 6억에서 12억은 1% 이렇게 단일 세율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만큼 세금 폭탄을 덜어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끔찍하지 않아요. 지금도. 부자들은 세금을 더 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게 진짜 답답한 게요. 부자라는 개념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통하겠습니까? 근데 웃긴 거는 그게 통해요. 부자 감세라. 부자는요, 여러분, 본인이 노력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들이 좀 편하게 대한민국에서 돈을 쓰게 하면 안 될까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예,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런데 부자 차별을 하는 이런 정당이 아직도 그것도 거대 공룡 야당이 돼 있다는 것을 보면 시대를 뒤떨어지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 나라가 이게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정신적 내전 상태다. 이런 이야기 할까요? 정신적 내전 상태. 갈라치기가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저는 부자 감세가 안 된다. 대기업 특혜 안 된다.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공산당식 논리가 답답합니다. 부자는 더 부자 되게끔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돼요. 그러면 그들은 우리나라에 돈을 쓸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요. 진짜 부족하고 한 것은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서 그들에게 낚시를 잡는 법을 알려주면서 그들이 부자가 자꾸 되게끔 정책적 배려를 하면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대로 가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올해도 종부세 폭탄, 내년도 종부세 폭탄. 이대로 가면 그냥 종부세 폭탄이 납니다. 정부가 이야기한 대로 세제를 좀 바꾸면 이제 122만 명이 올해 종부세를 내는데 내년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금액도 4조 1천억까지 올라갔던 게 1조 7천억까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옛날로 정상화되는 거죠.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말입니다. 그렇게 고집을 핀다면 결국 말입니다. 결국 이게 최저임금 버는 사람들까지 종부세를 내고 있는 그 현실이 딱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실제거든요, 여러분. 실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집이 있다고 해서 많이 버는 게 아니거든요. 은퇴를 하고 나면 돈 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2천만 원까지 최저임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럼 2천만 원까지를 한번 따져볼까요? 이게 얼마나 되는지. 이게 10,000명으로 따지니까 이게 7만 3천 명이나 되는 7만 3천 명이요. 7만 3천 명 적지 않죠. 전체 1세대 1주택자 중에는요. 퍼센트로 따지면 31.8%예요. 최저임금 버는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요. 집 하나 있다고 해서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집값이 비싸다고 해서 부자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저는 말이 안 되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다 올렸거든요. 우리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집값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참 한심한 노릇이다. 그 생각 진짜 많이 듭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내가 아니더라도 정책이 잘못됐으면 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답답하다.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